이제서 올 것이 왔습니다. 이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올해 2024년 7월 15일부터는 미국 부동산에 집을 사고 팔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릴게요. 때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주리 캔사스시티에 사는 집주인 몇 명이 모여서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NAR) 미국 부동산 협회와 다른 부동산 중개 사무소 켈러 윌리엄스나 리맥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는 왜 집을 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줘야 하느냐, 그것도 3%로 딱 정해서 왜 프라이스 픽싱을 하느냐, 그건 불법이다. 게다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이 너무 비싸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집값이 부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자유 경쟁 국가입니다. 가격을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야지 프라이스 픽싱을 하는 것은 안티트러스트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안티트러스트 법은 한국말로 하자면 공정거래법, 반독점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유 경쟁 가격을 못하게 가격을 못 박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부동산 협회가 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4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작년 2023년 10월에 미국 부동산 협회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자그마치 1.78 billion, 네, billion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NAR에서 어필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3월 15일에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418 million 합의금 지불과 7월 15일부터는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몇 퍼센트 커미션을 준다라고 표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 합의문은 대법원의 마지막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여기 제 MLS를 보여드릴게요. MLS는 Multiple Listing Service를 줄여서 MLS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팅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Buyer Agency Com라는 Compensation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Buyer Agency Compensation을 얼마를 줄 건지 여기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퍼센티지 2%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Buyer Agent에게 커미션을 몇 퍼센트를 줄 건지 적어야 제가 이 리스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리스팅을 못 올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7월 15일부터 바뀌는 법으로는 이렇게 Buyer Agent에게 몇 퍼센트를 줄 건지 MLS에 적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7월 15일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한테는 커미션 안 줘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정보예요. 이제는 7월 15일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오퍼를 넣기 전에, 아니 집을 보러 가기 전에부터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는지 물어봐야 돼요. 준다면 몇 퍼센트를 주는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냥 플랫 피로 주는지, 아니면 아예 안 주는지, 아예 안 준다면 바이어에게 바이어가 커미션을 줄 건지, 이런 거를 미리 물어봐야 돼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자기 회사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회사 웹사이트에는 몇 퍼센트 커미션을 줄 건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좀 더 한 단계 넘어서서 MLS뿐만 아니라 그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스팅 에이전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몇 퍼센트의 커미션을 주는지 좀 미리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셀러를 만나서 리스팅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이어가 에이전트 없이 온다면 듀얼 에이전트를 해도 되는지, 만일에 듀얼 에이전트를 한다면 커미션을 더 얹어줄 건지, 만일에 안 얹어준다면, 그리고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랑 같이 온다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줄 건지, 몇 퍼센트를 줄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아니라 플랫 피로 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미리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리스팅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게 다 얘기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셀러분 같은 경우에는 난 바이어 에이전트 피 하나도 안 주겠다, 바이어 에이전트 피는 바이어가 직접 줘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21년, 2022년 때에 같이 집을 내놓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오퍼가 10개, 20개, 그것도
10만 불, 20만 불 오버 애스킹으로 들어오던 때는 셀러가 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내가 안 준다 이럴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이어 입장에서 본다면 2021년, 2022년 때는 가격을 10만 불 오버 애스킹으로 넣어도 오퍼가 안 받아들여지는 마당에 거기다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1%, 2% 주세요 한다면 그런 오퍼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셀러가 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냐 안 주냐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셀러스의 마켓이냐 바이어스의 마켓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2024년은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바이어 분들이 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계세요. 요즘 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에 한 달 페이먼트를 줄이려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홈 인스펙션, 터마이트 인스펙션, 루프 인스펙션, 에스크로 비용 거기다가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피까지 줘야 된다면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그 집을 안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비슷한 집이라면 만일에 이 셀러가 바이어 커미션을 주겠다고 하면 셀러가 바이어 커미션을 주는 집으로 마음을 돌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러분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경우나 30일 동안 아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퀄리파이드 바이어를 데리고 왔을 때 커미션을 1%, 2% 아니면 플랫 피로 얼마를 준다라고 먼저 이렇게 오퍼를 하는 것이 집을 파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은 항상 내고가 가능했었어요. 여기 남가주는 보통 4%에서 5%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보통 반반씩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꼭 4%야 된다, 5%야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때까지 상황에 따라서 1%, 1.5%, 2%, 3% 저는 그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르게 책정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집단 소송을 당했던 큰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는 부동산 커미션을 꼭 6%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법가 정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커미션은 한 번도 법적으로 몇 %를 받아야 된다고 모법가 정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집을 팔려고 리스팅 에이전트와 인터뷰를 할 때 우리 회사에서는 4%를 차지해요, 5%를 차지해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면 한번 다시 고려해 보세요. 그렇다고 제 말은 무조건 커미션을 싸게 깎으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을 가장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네고시에이션 스킬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그만한 대가는 지불하시는 게 좋겠죠. 그동안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기 전에는 아니 무슨 문만 열어주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저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에이전트가 되기 전부터 이미 집을 두세 개 소유해봤고 렌털 프로퍼티가 있는 건물주예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일 잘한다,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구나 라는 전문가를 못 만났습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없는 저보다도 더 멀티패밀리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른 에이전트들과는 차별되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때까지 실력 없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 취미생활 하듯이 부동산업을 하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포기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날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것도 없이 문만 열어주고 돈만 챙겨간다라는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사고 판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항상 무슨 문제가
문제가 생겨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오고 쉽게 잘 끝났다 생각했는데 에스코로 끝나고 한 달 뒤에 바이어가 셀러한테 고소장을 보내올 수도 있고 클로징 되기 일주일 전에 론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궁무진한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클로징 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시고 크레딧 카드를 만불을 쓰신 거예요. 새로운 가구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느라고 새로운 집을 꾸며야 되니까. 그치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크레딧 카드를 긁으시게 되면 론이 안 나와요. 부동산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중개인, 중간에 선 사람으로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셀러에게든 바이어에게든 최상의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돼야 됩니다. 올해 7월 이후로 집을 사고 싶은 바이어인데 돈이 너무 빠듯해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직접 연락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바이어까지 같이 레프리젠트 해주는 듀얼 에이전트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이제는 7월 중순 이후로는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가 없이는 아무에게도 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Agreement에는 당신이 집을 사도록 보여주고 도와주면 커미션을 얼마를 줄 건지 그리고 그게 셀러가 줄 건지 바이어가 줄 건지 그걸 미리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그리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셀러가 커미션을 주는데 아무런 커미션을 바이어에게서 받지 않고 듀얼 에이전트를 해줄까요?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에게 물어보겠죠. 바이어가 에이전트가 없어서 듀얼 에이전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듀얼 에이전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셀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해준다면 그럼 바이어의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더 얹어서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면 얼마를 더 주실 건지 먼저 네고시에이션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일에 셀러가 듀얼 에이전트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은 못 준다. 그거는 바이어에게서 받아라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바이어가 돈을 내고 리스팅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내가면서 왜 굳이 리스팅 에이전트를 듀얼 에이전트로 고용해야 될까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셀러 쪽에서 Buyer's Agent Commission까지 다 내주는 경우라고 해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로 한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바이어에게 불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듀얼 에이전트로 집을 사신 분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가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듀얼 에이전트로 집을 사신 분 중에 내가 바이어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찾아가며 모든 과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들어가며 내 할 말 다 해가면서 따질 거 다 따져가면서 정말 집 잘 샀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를 하면서 바이어까지 같이 레프리젠트 한다고 한다면 그건 100% 셀러 편에 서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도 플레인티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디펜던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 변호사가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음꼴이 되겠어요. 저는 제가 에이전트가 되기 전에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듀얼 에이전트로 해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투자 건물을 샀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이미 집을 소유한 건물주였고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멀티 유닛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 익숙하고 렌트 컨트롤,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관련된 모든 법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팅 에이전트와 듀얼 에이전트로 집을 사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조언을 듣겠다 그런 건 이미 포기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멀티 유닛이었는데 오래된 테넌트가 있는 렌트 컨트롤 건물이었어요. LA는 렌트 컨트롤 법이 너무
너무 강해서 모든 법이 테넌트 위주로 되어 있고 테넌트에게 30일 노티스를 주면서 이제 방 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돈 10,000불 정도 이사 비용 줘야 되고 이사 비용 돈 10,000불, 20,000불 줘도 안 나간다고 하는 테넌트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리스팅 에이전트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테넌트들이 계약서에 30일 노티스만 주면 나가기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30일 노티스만 주면 테넌트들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이 렌트 컨트롤 법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정보가 틀린 정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그 건물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멀티 유닛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그런 정보를 듣고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샀다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테넌트에게 30일 노티스를 주고 내보낸 다음에 본인이 그 유닛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테넌트가 안 나가고 릴로케이션 피라든지 그걸 터무니없이 청구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에이전트는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한참 셀러에 막혔을 때 매번 오퍼를 넣을 때마다 오퍼에서 미끄러지고 안 되고 해서 결국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듀얼 에이전트를 해달라고 하고 집을 산 적이 있어요.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듀얼 에이전트를 해달라고 하면 그만큼 커미션을 2배로 받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바이어를 위해서 일을 2배로 더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 지인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터마이트 인스펙션 리포트 같은 것도 꼼꼼히 봐주지 않고 터마이트 데미지 있는 것도 그냥 대충 페인트로 무마해버리고 집을 팔았어요. 제 지인이 프로페셔널한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터마이트 데미지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크레딧을 달라고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집이 클로징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엄청난 양의 서브테라니안 터마이트가 나와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리비 청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멀티 유닛을 관리도 하고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집 수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을 보다 보면 그 집의 허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를 한다면 윤리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꼼꼼히 잘 봐주고 모든 거 다 디스클로저 할 거 다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올해 7월 중순부터 이렇게 커미션 분배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바이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이에요. 아니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바이어가 줘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바이어한테 잘된 일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고 팔 때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정말로 셀러가 줬나요? 정말로 그게 셀러 호주머니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바이어가 가지고 온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바이어가 집을 사겠다고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바이어가 페이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어가 집을 사겠다고 돈을 가지고 오면 그냥 쉽게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50-50 이렇게 반반씩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 파이가 잘라지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파이는 똑같은 파이예요. 집을 사고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예전이나 앞으로 7월 이후에 바이어가 가지고 오는 파이는 똑같은 파이예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잘라지느냐가 바뀌어지는 거고 이 파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을 보여주기 전에 협상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가야 한다는 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젠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안 줘도 된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미션 구조 자체가 미국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유시장 국가에서는 가격이 100%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집을 파시는 분이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4%의 커미션을 주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2% 가져가고 바이어 에이전트가 2%를 가져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2%만 주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에게서 받으세요 한다면 그럼 셀러가 집값을 2% 내려줄까요? 지금 집을 파시려고 하는 셀러분이 있다면 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2%안 주고 집값을 2% 내려서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듯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이런 과도기 시기에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발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다시 기름칠을 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지금 집을 파시려고 하는 셀러분들 이제는 마켓에 내놓기만 하면 하루 이틀 만에 팔리던 때는 지났어요. 이젠 아주 전략적으로 가격 책정을 해야 되고 집을 마켓에 내놓기 전부터 좀 더 긴 준비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 역사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인의 집을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값에 파시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바이어 분들 이때까지 마음에 드는 집이 있거나 하면 아무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집 보여달라고 하고 한 3개월 같이 집 보러 다니다가 우리 조카가 이번에 부동산 라이센스를 땄으니 조카를 통해서 집 살게요 뭐 이런 적도 있었죠. 이제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렇게 못 하십니다. 이제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Buyer's Exclusive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고 지금 보러 가려고 하는 집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주는 집인지 만일에 안 준다면 바이어가 얼마를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줄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적고 그런 다음에 집을 보러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서류. 이제는 바이어 분들도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시면 이젠 집도 마음대로 못 보러 다니십니다. 이 서류에 관한 건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